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주변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의 작은 도움과 관심이 절실한 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돌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척박한 어둠의 땅 아프리카에서 미래의 희망을 심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 최재걸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 맡고 있는 최재걸 교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름이 굉장히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데요. 이 재단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미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미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많이 쓰는 스와힐리어가 있는데 그 말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라, 그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제 미래를 만들어주자 이제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지금 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와 교육으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는 왠지 빈곤과 가난과 뭐 어둠과 아픔과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요.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열악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 의료, 교육 분야의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프리카는 아직도 하루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생활비로 이제 사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에이즈, 결핵 또는 이제 열대 기생충병으로 이런 치료가 잘 안 되는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같으면은 그 아프리카 지역 보면은 전 인구의 15%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이제 그 환경이 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에이즈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실 때 이게 약간 부도덕해서 생기는 병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아프리카 상황은 좀 독특하잖아요. 네, 아프리카는 그 성적인 그 접촉으로 이제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엄마에서 이제 태아로 직접 이렇게 이 감염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렇게 청소년기가 아직 되지 않은 여아들 경우에도 뭐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또 뭐 성산업이나 이런 데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프리카에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그런 말라위 같은 지역을 보면은 이제 슈가데디라는 이제 그런 슈가데디 슈가데디라고 해서요. 그 사탕 아빠죠. 그렇죠. 그래서 바꾸면은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에이즈를 걸린 어른이 남자 어른이 그 처녀랑 성적 관계를 해주면은 병이 낫는다. 그런 아주 그 미신적인 생각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나이 어린 그 청소년을 일종의 이제 돈을 줘가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원조 교제 이런 단어가 그런 있었는데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슈가데디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게 또 학교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임신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학교에서 탈락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니까 점점 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한 개인으로 치고 봐도 미래가 없겠네요. 그야말로 네, 소망스럽게 그거 참 뭔가 안타까운 해나갈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교 활동을 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지역들과 또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선교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지금 펼치고 있으신가요? 뭐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주로 이제 의료 선교, 이제 그 의과대학이나 이제 간호대학, 보건대학 쪽에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교수진이나 이제 병원 의사들 또는 의료진을 거기 보내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그분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장애인 재활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씩 네. 좀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바오밥 프로젝트 이런 거가 저는 조금 흥미로웠어요. 이것도 조금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요. 바오밥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바오밥 나무가 아프리카의 상징처럼 되어 있죠. 네. 그 프로젝트를 한 것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저희가 했는데 마다가스카르에 저희 이제 협력하고 계시는 이제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나가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뭐 차도 못 가는 이제 오지까지 가서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병원에 못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수술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수술을 해줬는데 그 수술을 해준 다음에 이게 종양이 있을 때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병리과 의사가 서포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재단이 이제 그런 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을 같이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 장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병리 의사들, 그러니까 병리 또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제 기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바오밥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거를 이제 2016년부터 5년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뭐 거기에 계시는 이제 의사분들, 또 이제 교수분들, 또 보건부의 공무원들 까지 굉장히 그 좋아하셨고,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선교사분은 그 오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이제 코이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의료 사업 쪽에 굉장히 네. 많이 포커싱 하셔가지고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단을 통해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2개 나라에서 한 20분 정도의 이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그 먼 데까지 가는 역할을 하시는 인력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모으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정도 이게 참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요? 예,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예. 항상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부담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뭐 기도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후원자분들이 그 열심히 이제 모아서 그분들 이제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그 의료 인력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은 저희가 같이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은 다 자비량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손수 자기가 다 돈을 내가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코이카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보건의료재단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저희가 응모를 해갖고 수주를 해갖고 이제 그런 것으로 그 사역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활동비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프리카까지 갈 형편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의료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후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 중에 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러려면 많이 알려져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이렇게 담론화하는 작업도 막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난 8월에 짐바브웨에서 의료 선교 대회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대회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이제 올해 2024년으로 그 설립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청년의 그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네트워크들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분들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도 구축을 했고, 그러고 이제 그 미주나 이제 이런 그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진 교회 또는 이제 후원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에는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 미국 법인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후원을 하시고, 그래서 동참하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의료 선교 이제 이것을 동참하자 그런 의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지만 사실 아프리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사들 간에도. 그래서 선교사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그 쉼을 얻게, 그동안 이제 많은 사역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쉬게 해드리고 또 이제 며칠 동안 좀 편하게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뭐 배울 것들이 있는지 또 이제 나눌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그 목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그 네트워크를 또 구축을 하면서 선교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우리 한국 본부 쪽에서 도와드릴 거 있으면은 또 이제 그걸 같이 고민을 해서 도와드리고 이제 이런 또 그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뭐 모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동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본인을 안 돌보시다 보니까 정작 병을 얻으셔도 사실 그런 걸 제때제때 치료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단에서 이 아프리카 현지인들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의료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죠?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1년에 매년 이제 그 비전 트립을 가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의료진을 구성을 해서 현지인도 진료를 하지만 또 선교사분들도 같이 진료를 하고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시고 뭐 건강 진단도 뭐 같이 좀 하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이 SNS가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사진에도 의사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후원하시는 의사분도 이제 의료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료 자문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아주 위독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한국으로 후송하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후송해서 또 이제 입원해서 잘 치료받게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문 지식과 선한 마음과 신앙이 이렇게 다 만나니까 정말 살리는 일들이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한국 땅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할 게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프리카는 한국에서 갈 때가 굉장히 멉니다. 접근하기도 힘들고 교통도 나쁘고 또 질병도 많으니까 또 겁을 내서 못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140년 전부터 그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처지였고요.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분들의 구성을 보면은 의료 선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계셨고 이제 간호사도 계셨고 그래서 의료 선교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의료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중요한 거는 저희 140년 전에 이제 저희 학교, 저희가 나온 학교를 처음에 이제 만드신 분이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그 여성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여자 의사를 만들어서 여자 환자들을 여자 의사가 보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입니다. 로제타 홀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도 처음에 이제 여자 의사들을 이렇게 기르다가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가 되는 처음에 이제 여자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제타 홀 선교사가 조선에 왜 왔는가 이걸 보면은 그때는 그 선교사 그 외국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이나 일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은 소외돼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아프리카가 소외돼 있는 것처럼 조선이 소외돼 있었어요. 근데 그 로제타 홀 선교사는 그 졸업식 때 그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분이 오셔갖고 너희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해라. 그런 연설을 들으시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다가 이것이 조선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된 동기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프리카를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세기 말의 조선처럼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게 외로운 땅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맞습니다. 어디서나 사실 이 의료 선교는 이렇게 선교의 어떤 문을 여는 굉장히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정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에 이렇게 의료 선교의 비전과 또 실천을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뵙기 좋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처음 의료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제 의료 선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저희 이제 대학 선배님 때문인데요. 저희 그 대학 선배님인 우리 고 박상원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처음 시작을 하셨고 또 아주 제가 학생 때 친하게 잘 지냈던 그 분이고 리더십도 아주 뛰어나셔가지고 저가 이제 많이 따르고 이제 배울 그런 것도 영감도 많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모교에서 그 전공의를 하지 않으시고 부산에 이제 보건병원에 내려가셨어요. 장기려 박사님. 네,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님 계신 보건병원에 가셔서 의료 선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거기 가셔서 하셨습니다. 센터로 가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예. 예, 한동안 만나질 못했고 저도 이제 대학 교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수도 다녀오고 그런데 이제 우연히 학교에서 박상은 선생님 다시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하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의과대학을 만드는 이제 그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미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솔직히 아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때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인가요? 그때가 한 40 후반 정도 됐습니다. 네네. 예. 이제 그런데 그 박상원 선생님 계시던 교회에서 의료 봉사를 이제 매달 갔는데 거기는 매달 쫓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박상원 선생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풍기는 그런 기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그 예수가 이제 누군가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면서 그 박상원 선생님 통해 갖고 이제 저가 이제 그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열심히 같이 댕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유, 굉장히 귀한 만남이고 어떻게 보면 후반의 삶을 확 바꿔놓은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전 놀라는 게요. 한국에서 의료 사업이나 그러니까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꼭 장기를 박사님이 어딘가에서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심과 정말 그 신앙이 있는 한 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쭉 봉사활동도 하시고 재단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 동안에 가슴 아팠던 일이나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일 이런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좀 들려주시죠. 그 아프리카를 가서 이제 가장 뭐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거는 거기에 이제 국립병원이 있는데요. 그 국립병원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병원 같은 이제 그런 레벨의 병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딱 가니까 그 소아과 병동이었는데 그 침대 하나에 소아 환자들이 4명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4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누워야 되나요? 뭐 어떻게든 이제 4명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4명 환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호자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8명이 한 침대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침대를 얻은 환자는 나은 편이고요. 침대도 못 얻어서 병실 바닥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복도에 있거나 그런 환자들이 아주 그냥 너무 널려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게 이제 국립병원이고 가장 좋은 병원인데도 그리고 저희가 그 무이촌 진료를 나갔는데 어떤 그 이제 그 젊은 그 여자애가 왔는데 그 여자의 허벅지가 한 20cm 정도는 이렇게 쭉 찢어져 가지고 흉터가 생긴 거예요. 왜 상처가 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배가 고파 갖고 남의 밭에 이제 옥수수를 훔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철조망으로 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고 나오다가 철조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벅지가 그 이제 상처가 쭉 난 거예요. 이제 그게 잘 아물질 않아 가지고 흉터가 크게 났는데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도 그때는 없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다른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실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시는 거랑요.
한 재단의 이사장이 된다는 건 이게 책임감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재단 이사장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결심의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재단을 맡게 된 거는 그 작년에 그 재단의 그 재단을 만드시고 또 이제 대표를 하시고 하셨던 박상원 대표님께서 그 베트남에 가셔서 선교하러 가셨다가 그 순교를 하셨어요. 이제 갑자기 순교를 하셔서 저희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재단에 이제 조타수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고 박상원 대표님을 어떻게 저희가 이어서 그 사역들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논의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또 이제 박상원 대표님처럼 이렇게 여러 인맥을 갖고 있어서 이제 후원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사분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재단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단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완전히 건강하신 상황도 아니라고 전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그리고 중책을 맡아 주셔서 예, 너무 네.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이제 건강이 그렇게 이제 예.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예. 이제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전문 직업 중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참 이게 가지는 역할이 더 숭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건 이제 이 재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데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의사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초부터 쭉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대란에 대해서 또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료 제도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비용은 싸면서 효과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발표됐던 거 보니까 암 치료에 우리나라 이제 100대 병원 중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은데 그렇지만 비용은 쌉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용이 왜 쌌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시는 분은 조금 뭐 오해를 하시거나 조금 좀 잘 받아들이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저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비용이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의사의 희생이었는데 누군가는 전공의들이 많이 그중에서 특히 전공의들이 그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이 제도가 쭉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의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의료진 의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국민들도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료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동안 희생했던 사람들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또 희생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시 재단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아프리카 이제 미래재단 신임 이사장으로서 또 계획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중점적으로 계획하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17년이 됐는데 그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가 에스와티니의 의과대학을 세우는 이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요. 어떤 때는 이제 멈추기도 했고 선교사분들도 이제 현지에 가셔가지고 계속 이제 노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번번이 이제 안 됐습니다. 근데 17년 만에 올해 1월 달에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일기가 되는 일기를 건가요? 뽑았습니다. 네. 한국인 선교사분들이 많이 또 도와서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에스와티니라는 그 나라를 저희가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남아공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인가요? 예, 그 남아공은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예. 그 안에 이제 내륙국으로서 내륙국. 그 이렇게 예. 그 떨어져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스와티니고 하나는 레소토입니다. 이제 에스와티니는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고요. 네, 작은 곳이네요. 네, 작은 나라인데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의과대학이 없었습니다. 예, 의과대학이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커리큘럼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습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교수진 이제 이런 분들을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협력을 해갖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근데 그 외에도 뭐 다른 나라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이라든지 장애인 그 재활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이 귀한 사역을 이제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장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재단 가운데에서도 뭐 재정적으로나 또 인력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척박한 눈물의 땅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최재걸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족적을 남긴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한국 교회와 선교사, 후원자들의 연결 통로가 되어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최 이사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